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실 야간투자본부 모든 코너가 알짜 코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블라인드 뷰가 진짜 제일 알짜 코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곧 소개되는 종목들 바로바로 수익 많이 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에 또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에 대한 블라인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요즘 시장에서 이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많은데 텍스트로 딱 나오는 방송은 많이 없단 말이죠. 상당히 좋은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허반석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내일장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저출산 테마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테마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이제 움직임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현재 저출산 테마 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출산 테마가 지금 정책 관련 테마주로 그렇죠.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4월 달에 한번 시세가 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눌림목일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시세인지 아직은 좀 긴가민가한 측면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이틀 전인가?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 있긴 합니다. 그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이긴 하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미국에도 생산 법인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부터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관련주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핵심이 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인기가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에르코스. 자, 에르코스 사실 저도 되게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용호상 막 어제 나온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수익을 나왔어요.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이었었는데 또 허반석 팀장이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좋을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에르코스가 특수식품 제조 판매 기업이다라고만 들으시면 식품 기업인가라고 싶으실 텐데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유식 업체 브랜드 중에 루솔이라고 있습니다. 이유식 업체 루솔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식 유아 반찬 제과 제빵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이 이제 6월 달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정치 인물 테마주는 하나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차례로는 우리가 정책 테마주를 따박따박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휴 들어가기 전 4월 30일입니다. 야간투자본부 2부죠. 거기서 제가 웹캐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64%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 테마주는 그 안에서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육아 관련된 정책 테마의 수혜 기대감으로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그냥 그런 종목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종목을 또 추억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신플랫폼.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폼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플랫폼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플러스 품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키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상장을 했는데 최대 주주 김슬기 씨와 특수관계인의 합계가 79.1%입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는 1년 또는 3년까지 보호예수를 걸어 놓은 것이고 키움 6호 스펙 주주 같은 경우는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데 이 지분율이 4.27%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약 83%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걸려 있다. 언제?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3년까지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적었던 신플랫폼과
유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통 주식수가 15% 남짓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죠. 예. 기술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추세선 4월달 시세 분출 이후에 추세 저점에서 다시 추세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니까요. 추세 전환 시도가 감지가 되었고 25,000원을 여기서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3만 원, 손절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르코스 앞으로도 계속 좋을 종목 소개해 줬습니다. 채팅창에는 이제 허반숙 팀장의 대본이 너무 좋다. 이 구성이 너무 좋다, 알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쩍쩍쩍 잘 들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곽유정 대표의 대본도 좋거든요. 바로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단기 조정 마무리가 됐다.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자,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자, 현재 그럼 이 종목 오랜만에 다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 조정 마무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왜 조정이 됐어요?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그렇진 않고요. 이 종목 화장품 섹터입니다. 어. 근데 오늘 시장에서 시세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지 않은 종목들, 최근에 인디 화장품 브랜드 관련 종목들이 아직은 좀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낙폭 이후에 슬슬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하면서 뒤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섹터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여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섹터는? 저는 지난주에 원택 가지고 오실 때 APR을 한번 추정해 봤었는데 네. 원택도 좋고 APR도 오, 좋았단 예.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화장품을 또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화장품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서칭이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R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PR 하고 있는 허반석 팀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곽유정 대표는 어떤 종목 준비했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에이블 CNC 화장품도 꽤 많은데 투자편도 확실히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디 화장품 브랜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미샤입니다. 이 미샤가 과거에 중국의 그 한류 열풍 불었을 때 있죠. 홍비비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유행을 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확실히 스테디셀러이긴 스테디셀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이 미샤의 비비크림이 매출이 428% 정도나 급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에이블 CNC에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어퓨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지난해 그 화장품 섹터에 또 랠리를 또 가져왔었던 또 이유 중 하나가 다이소 올리브영 쪽, 그러니까 H&B 쪽에서의 매출이 주도적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채널 다각화에 성공함으로써 관련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에이블 CNC가 아무래도 지금 이 화장품 쪽에서는 브랜드 의존도가 이제 미샤와 어퓨에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기업들을 M&A 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코팩 관련제 기업인 미팩토릭도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제야 H&B나 GM홀딩스 이런 이제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중요한 브랜드는 좀 쉬하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또 정리하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이런 영업 활동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M&A 관련된 지금 이슈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에이블 CNC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 보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난해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무려 62% 정도나 성장세를 보여서 가파른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매출 발생 일어나고 있는데 왕홍 마케팅이 딱 적중을 함으로써 에이블CNC 올해 매출액 역시도 지난해보다 영업이익과 매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에이블CNC 가지고 왔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상승률이 나왔었을 때를 보면은 5월달 한 달 동안의 시세 강하게 분출해준 모습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 박스권으로 행보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보면은 펌텍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OEM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콜마도 이제 시세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인디 브랜드 관련 종목들이 밸류체인 내에서 확실히 좀 덜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에이블CNC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짧게 공략하신다면은 6,700원 잡아드리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CNC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내일 시장에서 우리 전략도 잡아봐야겠죠. 어떤 전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지금 시장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오늘은 잠깐 좋아졌는데 내일이 어떨지 또 미장의 흐름은 어떨지 또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1 환율. 그렇죠. 지금 환율이 시장에 또 바로미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환율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딱 잡아놓은 건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2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는 우리 시장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 환율이 우리가 연휴 사이에 1,400원 아래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출주가 좋다. 반도체, IT, 자동차 등의 단기 실적 기대감이 좋다. 그런데 관세 영향 때문에 1분기의 선제적인 구매 욕구 때문에 좋았다. 2분기도 좋을 수 있다면 환율을 체크를 해야 된다. $1 환율이 상승한다면 환차손 영향 때문에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볼 수 있다면요. 제가 파란 색깔로 $1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를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트의 저점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 환율이 중요한 부분은 피크를 쳤다, 고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은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1 환율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쭉쭉쭉 내려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게 아니라 $1 환율이 다시 치솟지 않고 달러 인덱스가 100일을 넘지 않으면서 옆으로 긴다, 횡보를 한다라고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우상향의 흐름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현물 시장에서 외인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옵션 만기일 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추세적인 매수 가능성이 있다니까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2 사이 $1 환율이 횡보 흐름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600포인트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될 만한 종목으로의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반석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1 환율 지금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2 정도 박스권 유지한다면 우리가 코스피 2600선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일단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블라인드 오픈. 한알령. 아까 뭐 화장품과 일맥상통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불렸냐면은 중국 소비주로 불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중국 소비주가 실체 있게 부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맞습니다. 관측이 되는 거고요. 네. 이슈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를 위한 K-팝 한중평화 협회가 이제 출범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9월달과 10월달 거쳐서 한중 무려 이제
5만 명 규모의 드림 콘서트를 이제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지금 관련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막혀 있었던 대규모 K-팝 공연이 재개한다. 이거는 이제 한한령 해제의 전면적인 신호탄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올라갔었던 이 중국 소비 섹터들 어떤 섹터들이 있었나 보면은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더 이어서 본다면은 면세 관련 섹터 이런 섹터들이 다 연계돼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또 황금 연휴 있죠.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무려 7일에 또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얘기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환율도 좀 안정화를 찾아 나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관련된 중국 소비 섹터, 여행 관련된 섹터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CC와 관련된 이 한한령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허반석 팀장,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